차미연. 우리 참여는 어두운 시대 상황에서 무너져가는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하여 참여 출범해 시대적 사명감을 가진 많은 분들이 재능 기부로 후원금으로 동참해 주셨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참여는 참으로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부문별 세미나로 올바른 정책 방향을 가다듬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정책 집으로 편해서 꼭 필요한 기관 및 단체와 개인에게 널리 보급을 했습니다. 참여TV라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의 기본 정신을 보급하는 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자체 신층 여론조사를 통해서 국민의 마음을 탐색하고 맥을 짚는 정책을 개발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또한 차세대 리더십 아카데미를 작년 12월에 개원해서 지방선거 꿈나무와 청년 정치인을 양성하는 조그마한 진지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참여를 자랑스러워하시고 헌신의 보람을 찾으실 것을 확신합니다. 차세대 미래전략연구원이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제가 그 창립할 때 이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듣고 참 좋은 포럼이 연구원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엊그제 같은데 1년이 지났습니다. 차세대 미래전략연구원을 만드시고 이끌어오신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석복 이사장님, 또 장태평 원장님, 그리고 라재훈 재정위원장님, 또 유일기 부원장님, 김주성 부원장님, 정택환 사무총장님, 저와 고등학교 중마 고우십니다. 요즘은 독립운동을 하느라고 주로 광화문에서 많이 뵀는데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진수 기획실장님, 저희 동네 지역 주민입니다. 잘 모셔야 됩니다. 손수조 사무국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우리 신철식 전 이승만 기념사업회 회장님, 또 우리 이번에 종로 정치 1번지 당선진 최재형 의원님, 저와 조금 전에 국회에서 행사하고 저와 동선이 아주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우리 유일기 부원장님, 그리고 이동복 대선배님, 북한 민주화 포럼 대표님, 또 우리 트러스 포럼의 김은국 대표님, 그리고 민계식 회장님, 그리고 우리 이홍정 선배님, 또 해군의 김진영 제동님도 오시고, 또 이상면 교수님, 우리 국제법의 대석학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이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정말 또 우리 최광 장관님 저기 지금 앉아 계신데, 죄송합니다. 제가 보니까 정말 그 미국 헤리티지 재단에 못지않은 그 석학들과 또 재계, 또 정계, 관계, 언론계, 문화계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다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우리 그 보수 우파의 싱크탱크가 진작 있었으면 아마 다들 아쉽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벌써 1년이 지나서 그 사이에 또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돼서 지금 이제 인수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5월 9일 취임을 하고 새로운 정부를 출범하면 대한민국이 많이 바뀔 것으로 이렇게 국민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하고 지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유라는 개념, 윤석열 당선인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입니다. 부동산 정책, 또 일자리 정책, 남북관계, 이것이 다 실패한 이유는 자유라고 하는 핵심 가치를 망각하고 정치 이념에 편협하게 사로잡혀서 정략적으로 나라를 운영했기 때문입니다. 자유 없이 평화 없고 자유 없이 인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유민주주의의 이 자유라는 핵심 개념을 제대로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뿌리박도록 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역할을 차기 정부가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한국과 미국이 핵심 가치를 공통의 가치로 해서 평화와 또 번영을 지금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자유, 평화,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외교 안보의 중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인수위에서 미국의 대표단을 파견해서 그동안에 껄끄럽고 불편하고 엇박자가 나고 불협화음이 났던 한미 관계를 다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고 아주 단단한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한 정지 작업을 하는 것이 저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 가서 조야의 지도자들을 만나서 새로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비전과 정책을 설명하고 또 미국과 머리를 맞대고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 사항들을 논의할 생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안보 문제가 되겠습니다. 남북관계, 북한이 저렇게 미사일을 펑펑 쏴대고 한반도 평화 안전은 물론이고 글로벌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한미 동맹이 물샐 틈 없는 공조를 통해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이런 문제들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아울러서 미중 간 패권 경쟁, 기술 패권 경쟁이 아주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한미 동맹 또 한미 자유무역 협정,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한미 간의 기술 동맹으로 발전시켜서 대한민국이 미래의 먹거리를 찾고 성장의 동력을 다시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생존 전략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안보 시대에 우리 반도체 배터리를 비롯해서 전략 물자와 또 한국과 미국이 여러 분야에서 협력할 분야가 점점 앞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기후변화, 과학기술, 또 청정에너지, 보건의료, 또 우주항공, 또 원자력, 그리고 인공지능과 5G, 6G, 빅데이터, 이런 분야에서 소위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는 한미 동맹의 포괄적 전략 동맹, 이것을 지향하는 그러한 어젠다 프로그램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정부가 할 일이 참 정말 많고 어깨가 참 무겁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제를 살리고 땅에 떨어진 공정과 정의를 다시 세우고 세계 자유와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그런 동맹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차세대 미래전략연구원에서도 그러한 또 방향으로 같이 고민하면서 국가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나침반을 여기서 제공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발표해 주시는 우리 김주성 부원장님, 교원대 총장 지내시면서 사회활동 많이 하시고 또 석학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방향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오셨습니다. 대선의 의미와 과제
아주 중요한 발표를 해주시고 또 오늘 함재봉 교수도 오시게 돼 있는데 아직 안 오셨죠? 바로 도착합니까? 네. 한국 사람 만들기 이거 참 정말 좋은 책입니다. 저도 함 교수께서 아산 정책연구원에 원장을 할 때 이 한국 사람 만들기를 가지고 저희가 몇 명이 모여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이 세미나를 같이 했는데 정말 우리 많은 국민들께서 읽어보시고 공감해야 될 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 4대 강국 속에 둘러싸인 나라가 어떻게 국권을 뺏겼고 어떻게 이걸 다시 회복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 그 족적이 그대로 나와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사상들이 전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참 대단한 명저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지성 부원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한 10년 전에 미국 워싱턴에 출장을 갔다가 거기에 그 영국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워싱턴에 와 있는 영국 특파원들인데 이분들이 더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의 이제 워싱턴 특파원들인데 제가 우연히 만났습니다. 프레스 센터에서. 그래서 저한테 이제 책을 한 권 줘서 제가 한번 그 책을 읽어봤습니다. 그 책 제목은 The Right Nation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파 국가, 우향 국가 이렇게 번역이 되겠습니다만 미국이 그동안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보수 우파의 철학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하는 그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었습니다. 그중에 제가 가장 공감한 것은 대학에 들어가서 젊은 대학생들과 이 보수 우파의 철학을 자유주의 철학을 같이 토론하고 또 학생들의 어떤 그 서클을 만들어서 이러한 보수주의 철학을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변혁 혁신해 갈 건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노력이 바탕이 돼서 지금 헤리티지 재단과 레이건 대통령에서부터 보수 대통령들이 전부 나오게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행기에서 오면서 그걸 읽다가 제가 혼자 읽기 너무 아까워서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그냥 영어로 The Right Nation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봐도 참 여러 가지 많은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곧 새롭게 출범할 정부가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청와대 시대를 마감하고 대통령이 이런 그 구중궁궐에 국민들로부터 격리돼서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들의 마음 또 목소리를 경청하고 우리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나올 시대가 이제 우리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능력이 있고 국가 간이 투철하고 인재들을 잘 발굴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국가 나라 일을 맡기고 새롭게 국가 발전을 모색하자 이런 생각을 당선인은 아주 굳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역사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바로 이 전환점에서 차세대 미래연구원이 아카데미 활동을 통해서 차세대 청소년들, 젊은 사람들, 2030 이런 분들에게 좋은 생각과 미래를 볼 수 있는 그 비전을 세계관을 심어주시는 것은 돈으로 이것은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정말 귀중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을 늘 워싱턴에 가면 방문을 하고 있고 이번에도 가서 또 만나게 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한국과 미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또 새롭게 펼쳐지는 인도 태평양 시대에 우리가 과거에 그냥 4강의 틀에 구속돼 있고 정신적으로도 4강이라고 하는 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만은 이제는 더 시야를 넓혀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서
이런 넓게 펼쳐지는 인도 태평양 시대에 우리가 룰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새로운 룰을 우리가 같이 미국과 만들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개막되기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차세대 미래전략연구원 정말 이름도 아주 잘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태평 선배님은 여러분 다 아십니다마는 농수산부 장관을 지내시고 국무위원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제일 많이 하신 분인데 요즘은 음악에도 재능을 발휘하셔서 화합, 하모니를 만들어가면서 이 연구원을 아주 잘 이끌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차세대 미래 전략연구원 창립 1주년 이 축사를 하게 되는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훌륭하신 대선배님들이 많으신데 제가 이런 축사 이 자리에 서게 돼서 영광입니다. 지난번에 그 후원의 밤, 후원의 날에 와서 축사할 때는 제가 대선 경선을 중도에 이제 탈락하고 와서 무직인 상태에서 여러분들과 만나서 이제 말씀을 올렸는데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되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니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3월 9일 종로구 보궐선거에서 선거운동하는 동안 우리 참여연에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이 후원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셨습니다. 유세 현장마다 이제 참 많은 분들이 와서 격려해 주셨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물심양면으로 많은 힘을 실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종로의 구석구석을 다녀봤습니다.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 것이 뭐냐라고 이제 저에게 묻는 분들이 많으신데 종로에 이제 큰 그 길을 조금만 벗어나면은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돈이동, 창신동, 쪽박촌에 계신 분들 있고요. 또 창신동 그 꼭대기에 정말 비탈에 밑에서 보면 마치 성채와 같은 그러한 그 소방도로도 없고 또 그 청소차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골목을 통해서 올라가는 높은 곳에 열악한 환경에 사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서 과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치가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하는 많은 정말 깊은 고민도 했었습니다. 종로가 정치 1번지라고 하지만은 사실 그러한 그 명예스러운 이름이 이면에는 민생이 좀 소외되는 그런 아픔도 있었다는 것을 직접 목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저를 이제 지원해주는 젊은 청년 자원봉사자들이 창신동 지역 그 가파른 언덕을 매일 몇 번씩 오르내리면서 뭐 쓰레기도 줍고 또 그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제 우리도 변화돼야 됩니다. 우리도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삶이 좀 더 나아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제 대화를 많이 했는데 처음에는 아주 냉담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이곳은 원래 보수 진영의 표가 나오지 않는 곳이다. 정치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꿔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러한 그 어떻게 보면은 냉소적이고 차가운 반응을 보이셨는데 꾸준히 이제 그 여러 차례 그분들과 이제 접촉하면서 대화하면서 조금씩 그 마음이 바뀌셨던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인내심과 진정성을 가지고 다가간다면 변화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종로 선거에서는 그동안 한 번도 이루지 못했던 이 종로의 어떻게 보면은 그 보수 진영의 볼모지라고 했던 창신 숭인 지역 전 지역에서도 이제 골고루 높은 지지를 얻어내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상당히 제가 뭐 높은 지지를 얻었다는 것 자체보다는 꾸준히 노력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다가가면은 변화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교훈을 얻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의 바람은 전국적으로는 이제 정권 교체를 이룸으로써 우리가 체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종로 지역에서는 특별히 그동안 이제 구중궁궐이고 또 불통의 상징이라고 했었던 그 청와대가 국민들에게 열려지고 대통령 집무실이 국민 속으로 다가가는 그러한 날이 이제 곧 다가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이 단순한 물리적인 공간의 이동과 변화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정말 국민 속으로 다가가서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그러한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고, 단순한 물리적인 공간의 변화가 아니라 국정 운영 방식의 정상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참 소중합니다. 희망은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 미래에 대한 긍정이죠. 제가 이제 정치를 처음 하려고 막 고민하고 있을 때 제 딸이 대한민국 정치가 부끄럽지 않을 수 있다는 희망이 좀 되어달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저에게 했었고, 그것이 제가 여러 가지 많은 그 고민 속에서도 정치를 시작하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뭐 저희 자녀 세대이고 또 젊은 세대들, 또 저희들이 보기엔 참 어린 세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들이 무엇을 알까 이런 생각하지만 정말 어떤 때는 저희들에게 스승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 대선 경선 때 짧게나마 청년들과 함께 거꾸로 멘토링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자세로 젊은이들과 함께 하겠다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가졌습니다. 아쉽게도 제가 대선 경선에서 이제 탈락하는 바람에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청년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견을 듣고 그들과 함께 고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차세대 미래전략연구원 역시 젊은이들에게, 청년 세대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견을 듣고 그들의 생각을 우리의 전략으로 담아내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시는 그러한 싱크탱크가 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하시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차세대 미래전략연구원이 젊은이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그들을 위한, 이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한, 차세대를 위한 여러 가지 좋은 전략을 만들어내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시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이제 정치에 본격적으로 발을 담그고 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참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정말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초선 의원이지만 그래도 새로운 정치 변화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그 길에 우리 차세대 미래전략연구원이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차세대 미래전략연구원 창립 1주년 기념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